조제로, 이동화, 송재철, 제가 기수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뭐 조제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했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들이라는 건 뭐냐면 계산이 되는 기수들이에요. 아, 말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 조건에서는 100의 능력을 뽑을 수 있다. 아니면 이 조건에서는 80의 능력을 뽑을 수 있다. 말의 능력은 100이지만 게이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80 정도를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되는 기수들이 있거든요. 어이없이 말 타는 기수들 말고. 그런 기수들을 대표적으로 저는 요새 조제로, 이동화, 송재철로 봐요. 이 세 명이 가장 계산이 되는 기수들이에요. 물론 다른 기수들도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되는 기승을 하고 있지만 물론 얘네들이 100%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판에서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말을 타고 움직이는 갬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겨진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얘네들이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는 아, 내가 얘는 대강 이런 말을 타면 이렇게 기승을 해줄 거야.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거야 라고 근사치에, 제가 지금 최근에 봤을 때 가장 근사치에 올라와 있는 기수들은 조제로, 이동화, 송재철.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차세대에 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특히나 조제로, 이동화, 송재철. 송재철에 대해서는 유불이 좀 있기는 한데 몇 번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송재철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형님들과 같은 시선으로 봤지만 한 제가 2달 반인가요? 석 달 전부터 재철이가 바뀌었다. 주류로 들어왔고 기승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송재철이는 계산이 되는 기수로 봐야 된다. 능력말을 탔을 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기수기 때문에 예전에 송재철로 보지 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송재철 기수의 행보를 잘 보시면요. 최근에 송재철 기수가 입상하지 못하는 마필들을 보면 대체로 계산이 되는 마필들이에요. 이동화, 조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기수는 임다빈이에요. 원래 제가 조제로, 이동화, 송재철과 같이 묶어가는 기수가 임다빈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기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임다빈인데 최근 2달간의 임다빈의 행보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임다빈이는 말을 이렇게 타줄 거야. 얘의 기승술이라면, 얘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의 말을 타고 이 정도의 조건에서는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제로, 이동화, 송재철처럼 계산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부족한 마필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정리가 된다. 뭐 이런 계산이 좀 서야 되거든요. 지든 이기든 간에 그런 계산이 서야 되는데 다빈이는 요즘에 계산이 안 서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임다빈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짜증나는 게 내가 좋아했던 기수라,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다빈 기수가 입상을 하는 마필 그리고 입상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의 기승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제로, 이동화, 송재철 같은 경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송재철이가 조금 빠질 수 있지만 조제로, 이동화 같은 경우는 지더라도 내가 수긍할 수가 있어요. 저 말은 저런 조건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지금 지기는 했지만 조제로, 이동화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착순권 밀리든 착순권에 왔던 이거는 대략 계산이 돼.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말이 다음에 나왔을 때 다른 조건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답이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필의 능력과 조건이 좀 부족해서 이 말의 능력은 100인데 이게 이 조건하에서는 한 80, 70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했던 마필 여지없이 50 밑으로 떨굽니다. 그리고 요즘에 임다빈 기수의 기승 중에 특징이 하나가 교체된 마필 있죠. 자기가 원래 기승 예정이었던 게 아니라 당일날 기수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찾아 들어가는 마필. 그런 마필들의 기승이 입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인기마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마필들, 그리고 직정정지 입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기도가 실리는 마필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능력이 나올 거라고 예측 가능했던 그런 마필들의 기승했을 때 임다빈 기수의 기승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수와의 아주 이상한 연대까지도 솔직히 좀 보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임다빈 기수가 말을 타는 걸 보면 굉장히 뭐지 이거?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임다빈스럽지 않은. 그래서 제가 굳이 임다빈 기수를 이 자리에 끌고 들어온 건 뭐냐면 워낙에 좋아했던 기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임다빈 기수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호응 그리고 믿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를 제가 계속 봤어요. 왜냐? 이거는 뭐 팬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냉정하게 입상률이 높은 기수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수들을 추천을 해드려야 형님들께서 배팅하셨을 때 적중률과 환수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냉정하게 봤는데 최근에 임다빈 기수는 저는 그렇습니다. 못 믿어. 그러니까 굳이 등급을 나눈다면은 다빈이는 처음에는 유승환이 정도 봤거든요. 근데 유승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정 경주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꼭 입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주, 그 마필을 탔을 때
중간에 뽑아내는 능력만큼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임다빈 기수를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를 데뷔 초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고 조제로 이상으로, 그리고 지금의 문세영 기수라든가 김용근 기수의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성장치를 봤기 때문에 저는 임다빈 기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는 임다빈 기수는 어렵다. 얘를 어설프게 물고 가서는 자칫하면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좀 더 딥한 얘기는 따로 있지만 얘는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아니다. 오히려 문성혁이라든가, 성혁이 같은 경우는 이른빨에 비해서는 사실 기승도 굉장히 성실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기승도 보이고 있고 계산도 되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지금의 임다빈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해서 저는 맞필드를 기승하는 기수들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봐요. 얘는 배팅을 놓고 할 수 있는 기수, 얘는 맞필의 능력은 된다고 해도 놓고 하긴 조금 애매한 기수, 그거와 상관없이 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놓고 해서는 안 되는 기수, 이런 구분 자체가 내 머릿속에 있는데, 임다빈 기수가 최근 2달 동안 보였던 행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과연 내가 임다빈 기수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반대로 또 잃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앞뒤를 따지고 딱 보면 내 결론은 그겁니다. 다빈이는 지금의 나의 믿음과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갔을 때 손해가 훨씬 많은 기수. 한마디로 14조가 똑같아요. 내가 14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한 거 아시죠? 뭐 그 집이 관리가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마들의 특징,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14조 마피를 충마로 가져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와 잃을 수 있는 거, 몇 년 동안에 도출된 결과물로 봤을 때는 14조는 웬만하면 놓고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님들의 환수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 왜? 14조 같은 경우는 인기도에 비해서 입상률이 다른 마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 마방의 인기말을 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얘네 마방의 인기말을 잡아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 결론은 뭐냐면은 14조는 웬만하면 녹화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제 완전히 제가 분류가 됐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빈이가 그 관점이에요. 왜냐면 은근히요, 다빈이를 높게 평가하는 접자들도 많고 경마 팬들도 많아요. 정확하게 하면은 고객들이죠. 다빈이니까 조금 더 타줄 거야, 이런. 근데 실질적으로 다빈이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2달 석 달간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냐, 내가 얘를 가져가서 축으로 가져갔을 때 얻는 것보다는 얘를 뒤에다 놓던, 아니면 아예 빼고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 저희 결론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기수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내렸던 결과예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튈 수도 있는데, 단순히 저는 최근 2달 석 달간의 결과만 본 게 아니고 10조에 들어와서 프리기수로 이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그리고 얘가 지금 주로 타는 마방들, 그리고 최근 3년 4년 동안 30승 40승 했을 때 그 이후의 행보, 여러 가지 종합을 딱 해봤을 때 나의 결론은 다빈이는 안 돼. 조제로 이동화 송재 철학은 전혀 달라. 저는 아마 이번 주 경마할 때부터는 다빈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전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빈이를 좋아하셨던 형님들, 누님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다빈이를 놓고 믿고 배팅했을 때 얻는 게 더 많았느냐, 아니면 얘를 감각적으로 좀 돌려놓고 했을 때 얻는 게 더 많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빈이를 좋아하셨던 분들, 다빈이가 가끔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래도 다빈이라는 생각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최근의 결과, 석 달, 넉 달간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냥 나름의 임팩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환수적인 측면을 보면 내가 얘를 가져감으로써 잃는 게 더 많았구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마 이번 주 경마부터는 좀 다빈이를 좀 다른 관점에서 놓고 접근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워낙에 다빈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끔 이제 뭐 배당맛하고 막 입상하는 임팩트라는 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냉정하게 바라볼 시각이 있다. 다빈이 얘기를 좀 한번은 하고 싶어서 요 얘기는 뭐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